어제 미국 나스닥이 2.8% 정도 뛰었고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거의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대까지 좀 내려와서 6,300선을 하루 만에 좀 뚫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판을 오래 본 사람일수록 지금 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시장을 한번 좀 파헤쳐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뭐 숫자부터 좀 정리를 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S&P 500은 1.7% 올라서 7,437포인트, 나스닥은 2.8% 올라서 25,12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장을 이렇게 보면은 뭐 잘 끝났죠. 결과적으로는 좀 잘 끝난 그런 상황인데 좀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 열기가 그대로 한국으로 지금 오늘 넘어왔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장중에 17%까지 튀었다가 지금 13%까지 다시 조정이 장중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마감은 또 얼마에 마감을 할지 좀 봐야겠죠. 6,300선을 근데 단숨에 좀 회복을 했다.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거의 뭐 장 초반에 이 한 17% 떠서 출발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조금 다시 또 밀려가지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왜를 좀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하필 이렇게 한꺼번에 좀 튀고 있는가? 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올라가는가? 그건 아니죠.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뉴스로 움직이죠. 그 뉴스가 뭐였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번 폭등의 방아쇠는 사실 단 하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성적표를 좀 냈어요. 아마존도 오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쉽게 말하면 AI에 쏟아붓고 있는 그 엄청난 투자가 진짜로 돈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숫자에 찍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왜가 나옵니다. 왜 반도체주가 같이 폭등을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서비스가 잘 되려면 결국 그걸 계산해줄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와 연산 칩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크론, AMD가 인텔, 그 다음에 샌디스크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두 자릿수, 뭐 많게는 20% 넘게 뛰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프리장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8%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은 시장 전체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AI 인프라에 돈을 쓰는 회사들에게 쏠린 상승이라는 걸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좀 중요해집니다. 자, 이 불이 그대로 한국으로 좀 넘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또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이제 미국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오픈 AI의 전에 연구원이었던 레이폴드가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지펀드가 어제 대규모 강제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뭐 인프라주 급락을 이끌던 이 펀드가 마진콜에 몰려 보유주식 전량을 강제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또 상황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이 제작자는 폭락을 이끌던 세력이 청산된 만큼 폭락 스토리는 이 잠정 종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고점에 몰린 악성 매물이 많아서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있다라는 건 좀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이 불이 그대로 한국장으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 같은 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죠. 그래서 AI 서버에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오늘 17% 넘게 올라갔다가 시작해서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한 23%로 장중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대형은행 UBS가 AI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또 올려잡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왜를 한번 던져볼게요. 이 왜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신호로 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오른 건 사실 코스피 전체가 골고루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몇 종목의 자금이 집중돼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반 전체 평균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 전교 1등 2명이 만점을 받아서 평균이 올라간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13% 올라가는 거는 헤드라인만 보고 야, 이제 뭐 다 좋아졌다,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번 주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목표선 위에 있어요. 자, 네 번째 왜라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봐야 하는가? 금리는 그대로, 성장은 기대 이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여전히 높다.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니죠. 그런데 딱 회사 하나의 실적 발표 하나로 시장 전체가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번 폭등은 경제 전체가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AI라는 특정 테마 하나가 워낙 강해서 안 좋은 거시 지표를 일단 덮어버린 상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덮었다는 거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닥이다. 실적으로 증명이 됐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AI 반도체 수요 여러 회사에서 동시 확인이 됐고요.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있었다. 아직 아니다 쪽은 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테마에 쏠렸다. 거시지표, 물가, 성장 금리는 그대로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왜를 좀 던져보면은, 저는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로 단정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제 바닥을 찍었다와 반짝 반등이다가 앞으로 몇 주간 발표될 다른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 갈리는 결론이 아직 안 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지금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상황은 캄캄한 방 안에서 손전등 하나가 딱 켜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손전등이 비추는 그 자리는 엄청 밝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이 손전등 빛을 받은 종목들은 정말 눈부시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손전등 하나가 켜졌다고 해서 방 전체에 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어두운 구석, 그러니까 금리, 성장률, 물가 같은 거시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어둡습니다. 자, 여섯 번째 왜라고 던져볼게요. 왜 이 비유가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뉴스 헤드라인은 코스피 14% 폭등처럼 방 전체가 밝아진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밝아진 건 손전등이 비춘 그 한 구역뿐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를 짧게 되짚어 보면은요,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질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2년 약세장 때도 하락이 쭉 이어지는 중간중간 하루나 며칠씩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는 구간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그중 정말로 진짜 바닥이었던 건 일부였다. 나머지는 다시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왜예요. 왜 역사가 매번 이런 패턴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하락장 끝자락에는 항상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려서 급하게 사들이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바닥인지 반짝 반등인지 절대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몇 주, 몇 달이 지나야 뒤늦게 좀 확인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트를 보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최근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더보기란에 명시한 가입비 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코인 리딩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의 이 시장의 그런 기술적 반등의 구간은 어디냐. 결국에는 지금 이 노란 색깔 선이 있거든요. 이 노란 색깔 선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21선이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반등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오면은 아무래도 저항을 맞고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올라갈 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스닥 시장도 그렇지만 이 한국장도 코스피 요 21선, 요 노란 색깔 선이 일단 1차적으로 저항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요 노란 색깔 선이 저항 구간이니까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매수는 그 이후에 시장이 확실하게 좀 바닥이 잡히고 이런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다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저가 매수와 추가 매수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부터 제가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이제 우리 그 무료 커뮤니티에서 계속 얘기했죠. 주식 지금 살 때 아니다.
현금, 지금 현금을 잘 모아놔야 된다. 현금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그 얘기에 맞게끔 시장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면은 환율도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도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를 8조를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의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외국인들 환율이 대신에 오르면 안 돼요.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이제 달러를 또 받아들이겠죠. 그죠? 환차익을 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 구간을 우리는 바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어제 오늘의 이제 폭등은 오늘의 폭등은 이제 시장 전체가 좋아진 게 아니다. AI 특정 테마에 자금이 몰렸다. 두 번째, 금리 성장률, 물가 같은 큰 그림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바닥인지 반짝 반등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연준 회의 그리고 경기 지표들을 잘 봐야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말은 해보자면 급등했다는 사실과 이제 안전하다라는 판단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씩 뜯어보는 또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 하단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 무료 커뮤니티 링크도 있으니까 그 안으로 오시면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